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가 비상사태 선포, 하는 집값금리 비상 발령, CNN 속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예비 대통령이 미국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가 유력한 상황이라서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한은을 비롯한 정부에서 비상 발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보편적 관세를 실행이 강력해지면서 달러, 주가, 채권, 암호화폐 등이 요동을 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올라간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독재적인 행동은 관세 정책, 중국 견제,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8가지 근거가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웹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물론 예전은 했지만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국가 비상사태, 정확히 말하면 국가 경제 비상사태죠. 이거 지금 선포 고민하고 있다지만 뭐 유력해요. 저번에도 비스름한 걸 했으니까. 하는 집값, 금리, 오죽하면 이제 우리나라 하는이 바빠지게 생겼어요. 챙기려면. 이글이글 끓고 있는데, 자, 별표 한번 해볼까요? 트럼프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 CNN에서 지금 나온 속보인데, 보편적 관세, 자산이 요동치고 있고요. 자, 트럼프의 독재적 야망이 드러납니다. 저는 뭐 트럼프가 좋다 나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편관세,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언은 보편관세, 그러니까 본인이 정한 20%, 50% 이런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법적 장치 검토하고요. 선포는 이제 검토가 거의 끝나버리면 바로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IPA라고 이게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거든요. 이거 잘 대통령들이 별로 다른 나라를 의식해서 발동을 안 하는데 얘는 트럼프는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관세 25%로 상향. 그전에도 한번 상향한 바 있죠. 자, 자산 요동, 달러화 상승. 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달러는 뛸 가능성이 높아요. 세계 주요 환율은 장기간 급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제 위기에 노출됩니다. 자산이 급락할 가능성이 커요. 주요국의 채권, 암호, 주가가 위기를 맞습니다. 이건 당장 미국부터 좋아질 리는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당연하죠. 지금 트럼프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이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둔화,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 개인,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죽어라 합니다. 독재적인 야망도 지금 세요. 트럼프 경기 비상사태 선언은 독재 야망에서 비롯됐고요. 미국 내부적으로 제동을 걸 세력도 없고요. 해외에서도 미국에 맞설 만한 강력한 힘이 없어요. 트럼프 관세정책, 세계 경제 대공황, 예전에 1929년 30년대 발생했던 세계 경제 대공황, 딱 그때하고 똑같아요. 지금 내용이. 여기 보실래요? 자, 미국 때문에 100년 만에 경제 위기가 온다. 대공황이 온다. 위기가 터진다.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1930년대 미국 스무트 홀법이라고 했어요. 이때 59% 관세를 때렸습니다.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관세 때렸을 때 그때는 이제 주로 유럽이 이제 수출입 대상이었으니까 유럽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맞대응을 합니다. 결국 둘 다 깨져가지고 세계 경제 대공황이 참패가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바람에 참패가 일어난 거죠. 25년 또 미국이 똑같아요. 내용이 관세를 때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커졌어요. 유럽과 중국이 당연히 보복을 할 겁니다. 적도 아군도 없어요. 이러면 1930년대 경제 대공황에 버금가는 대공황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뜩이나 지금 이 경제 위기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사이클이 한 3년 이내에 올 확률이 커요. 위기 3대 요인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지금 미국이 왜 위험하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데 잘 보세요.
금리 인상, 지금 금리 인상을 했다가 떨어뜨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일단 금리 인상, 이거의 후유증이에요. 대출 엄청나게 증가했죠. 부동산 거품, 바로 금리, 대출, 부동산 때문에 항상 위기가 터지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 위기, 공황, 뭐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금융위기, 외환위기, 뭘 붙이든지 간에 거기에 금리, 대출, 거품, 달러 이런 단어들이 반드시 들어가요. 금융 거품,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 성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걸 금융이라고 하는데, 성장하고 즉 제조업 이런 것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무관한 금융거품,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가 세계 최고치예요. 경제위기의 공통점,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죠. 금방 말했던. 그리고 금융거품 있죠. 금방 말했던.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냥 경제위기 터지는 거죠. 진행 과정을 보니까 총 3단계로 지금 위험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요. 1단계 트럼프 보호무역, 아예 이제 이걸 선포하겠죠. 이제 과도한 관세를 이제 매기게 됩니다. 2단계 G5, G7, G9, 자 G20과 미국이 충돌하는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터질 가능성이 커요. 2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이거 충돌합니다. 서로 관세에 관세를 때리겠죠. 3단계 결국 경기 침체가 표면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자산 거품 폭발이 일어나고 급기야 경기 위기가 터져요. 미국은요, 경제 위기 터져봤자 달러를 바탕으로 하는 기축 국가이기 때문에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가능성이 크겠죠. 자, 영토 확장, 이것도 문제예요. 미국 정책의 3대 핵심을 한번 보자고요. 영토 확장을 열망하는 트럼프. 이게 떴잖아요. 그린란드 매입, 파나마 운하 환수, 캐나다 편입, 이거 진심입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전쟁 일으켜갖고 막 뺏을 수는 없지만 결국은 흡수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자, 먼저 미국 영토 확장이 새롭게 부각됐어요. 트럼프 파나마 운하 환수한다. 멕시코만 이거 미국만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멕시코 총리가 조롱하고 있죠. 캘리포니아 옛날 그 멕시코 땅인데 그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캐나다 미 편입에 강제적 강압 사용. 캐나다는 거의 사실상 미국이나 다름없는. 그래서 이거를 경제적을 강제적으로 해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린란드 매입, 군사력 사용해서 이거 그린란드 매입하는 것도 배제 못합니다. 지금 미국 영토 확장, 이거 뜨거운 이슈예요. 러시아만 지금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보호무역, 미국 보호 관세 정책 강화, 10에서 20% 추가 관세, 해외 주둔 방위비 10배 증액. 반대하면 철수하겠다. 그럼 뭐 하겠어? 또 핵 만든다고 할 거 아니에요. 만들어라. 핵 만들면 너희 나라는 끝장이다. 왜? 되게 핵을 만들게 되면 이제는 북한장 나는 거죠. 완전 수출 수입 다 끊기고. 대미 흑자국 위주로 무역 관세, FTA도 개정한답니다. 지들 입맛대로. 중국 강력 견제, 이거 하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중국산 상품의 60%, 물론 분야별로 달라요. 이랬다 저랬다 말 바꿨다, 자꾸 그런 스타일이에요. 트럼프가. 무역을 금지하겠다는 얘기고, 중국이 미국 토지 매입한다든가 미국이 중국에 투자한다든가, 지금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 이거 중국이 미국 걸 엄청나게 빼갔다. 사실 또 빼간 것도 맞고요. 중국과의 교류를 금지.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트럼프 독재적 기질 8가지가 유명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맥만 잡아 볼게요. 첫 번째, 미등록 외국인들은 나가라. 안 나가면 두드러 잡겠다. 두 번째, 최고의 목적이 관세입니다.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러 터지면 된다. 세 번째, 전쟁, 적도 아군도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나고 했던 게 쇼인 거예요, 쇼. 우리가 김정은을 미워하듯이 트럼프는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지들한테 유리하면 어디하고도 손을 잡을 놈입니다.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음모론자들.
음모론자들한테 뭘 맡겼냐? 보건정책. 지금 미국은 보건정책이 엉망진창이에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있어요. 뭐 이산화탄소, 오존층 파괴. 결국 큰 피해, 지구는 재앙을 맞을 가능성이 커요. 경제발전, 민생은 오직 감세. 어우, 미국인들한테는 좋겠네요. 오직 감세로만 하겠다. 자, 비미국적 교육. 미국적인 교육이 아닌 건 다 아예 그냥 쇄국 정책이죠, 사실상. 전면 금지. 대법원 명령, 삼권 분립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이건 제가 뭐 트럼프를 꼭 비판한다 이런 걸 떠나서 문제점이 있는 이 8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지금 100년 만에 최대 거품지향인데 여기 1929년 30년대 1차 세계 대공황이 있어요. 저 얼마나 떨어졌는지 보이시죠? 지금 출렁출렁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주식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S&P 500 올라갔죠. 그렇지만 이 폭락할 때도 무섭죠. 자, 이거 진짜 거의 100년 가까이 됐죠. 지금 이거 거품 보세요. 아, 이렇게 뛰었다가 보세요. 여기 이게 뛰었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도 와, 엄청나게 뛰었네요. 이렇게 이거 떨어져 버리면 어디까지 떨어지겠어요? 블랙먼데이라든가 뭐 닷컴 버블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1차 대공황 지금 하는 꼬락서니까 똑같아요. 자, 미국 기업 금융대란 위기. 그렇다고 제가 뭐 미국은 반미주의자고 중국을 좋아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자, 미국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비교해서 중국은 좋고 미국은 나쁘다. 나는 중국 진짜 싫어해요. 왜? 공산주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자, 여기 보시면 미 상업용 부동산 침체 이거에 따른 충격 가시화 거의 이렇게 반토막도 나고요. 은행 주가가 상업용 대출 지역은행인 NYCB 40% 폭락하는 사례도 있고요. 공실률이 지금도 세요. 거의 20% 육박합니다. 고금리 이것 때문에 한동안 시끌시끌했죠, 미국이. 근데 고금리 후유증이 지금 미국이 제일 센 거예요. 지금 미국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거는 거품이 계속 끼니까 주가 뛰고 그 다음에 달러 뛰고 뭐 채권 뛰고 암호화폐 뛰고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 기업 부도도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 6천억 달러 전년에 3배예요. 즉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은요 특정 대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의 이자 부담이 3년간 1,000억 달러 이자만. 경기 침체 이제 시작입니다. 3대 요인이 있어요. 미국의 위험 3대 요인. 지금 금리가 팍팍팍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고금리. 그 다음에 중국, 트럼프, 미국 파산 3가지 요인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산 거품이 폭발한다고 했죠. 주식 거품, 채권 거품, 부동산 거품. 미국 연방부채가 자꾸 연방부채 때문에 뭐 파산하네 마네 때만 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축국가, 달러 기축국가가 빚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연방정부 부채 이거 34조 달러 이거 어떻게 갚아요? 상업용 부동산 공실 터져가지고요. 지금 일본은 상업용 때문에 터졌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는 주택 때문에 터졌는데 이번에 미국이 터진다면 아마 상업용으로 터질 가능성이 커요. 은행도 지방은행도 지금 위기고요. 안전자산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 뛰고 달러가 너무 거품이 심하니까 비트코인 뛰고 원자재 뛴다. 지금 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뛰니까 그러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보세요. 미국 국가부채. 와, 정말 뭡니까 이거. 응? 지금 35조 달러를 초과했고 10년 지나면 적어도 56조 달러.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CDS 프리미엄 이게 뭔 말이냐면 위험 요인인데 전체적으로 미국이 안정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여기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이게 거품 때문에 그래요. 거품. 미국이 굴뚝이 아닌 그냥 금융권으로 인한 상승 때문에 이 거품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오른쪽 재밌는 것들입니다. 예전에 자, 연도 뭐 20년도부터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오래된 것부터. 그때 위기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S&P 500이 추락했느냐. 여기 S&P 500 나오네요. 와, 많이 떨어졌을 때 56.8 정말 많이 빠졌네요. 그 다음에 48.2 평균적으로 30%대고, 자 여기 보면 60.0, 86.2 이렇게까지 두드러 맞은 적이 있네요. 어때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거품으로 봐서는 지금 60% 이상 떨어질 것 같은데요. 부동산, 주식 모든 것들이 다 우리나라가 불똥 뛰게 생겼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급 환율 비상 지금 1486원도 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급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나마 요즘 조금 잠잠한 것은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어떤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삼성만 제정신을 차리면 우리나라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달러 폭등, 환율 1486원 초과, 미국발 금융위기 15년 만에, 미국 2025년 기준금리 3.50으로 소극적 인하. 자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죠. 우리나라도 금리 지금 자꾸 인하를 해야 하는데 이 달러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한국 금융위기 적신호, 달러와 정치 이 두 가지예요. 달러가 뛰면 금융위기 위험성이 가장 커요. 그다음에 정치가 최대 요인인데 그나마 지금 정치적인 문제는 좀 사그라들었어요. 경제 비상,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여기에서 빨리 선두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내수도 지금 안 좋아요. 우리나라 10%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아시죠? 소비 심리가. 수출입도 부진합니다. 경제 성장률 다 1%대로 지금 급추락했어요. 자, 불확실성,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불확실성이 조금씩 안개가 걷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별 붙이고 2025년 부동산 상승과 하락 요인,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집값 겨울을 맞이해서 어때요? 이제 서울 집값이 0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폭락의 시작이다. 와, 이제 대폭락이다. 3년, 5년 막 대폭락한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대폭락한다. 3년, 5년. 이런 사람들은 잘 보세요. 국내 요인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20년간 해외 집값하고 미국이라든가 OECD 국가 집값하고 우리나라 집값이 비슷해요. 다른 나라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우리나라 뭐 공급이 많으니까 뭐 어떠니까 집값 대폭락한다. 저도 집값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요. 믿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해외가 중요한 거예요. 해외가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들으려고 자꾸 하지 마시라고.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상승이 70%고 하락을 30%로 잡았던 이유가 해외 요인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요. 국내 요인은 좀 있으면 사그라들어요.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상승이 70%니까 다 뛰네. 이게 아니에요. 지방은 안 뛰어요. 떨어져요. 지방은 오히려. 그리고 수도권도 안 좋은 것들은 떨어져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금리 인하. 금리 인하하는데 이게 제일 커요. 금리 인하가. 집값 뛰어요. 화폐 가치가 하락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세 번째, 해외 집값 주가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양극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수도권이 뛴다.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아파트나 재개발이 뛴다. 고가 저가, 비싼 아파트들이 뛴다. 고가가 뛴다. 자, 하락. 대출 규제 때문에 떨어지는 건 맞아요.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집값 거품이 좀 심한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 계절적 요인, 겨울만 주춤하는 거. 이게 지금 10년 동안 단 한 해만 제외하고 겨울만 되면 주춤, 봄, 여름, 가을은 급등. 근데 여기도 양극화는 똑같아요. 수도권, 비수도권, 아파트, 비아파트, 고가 저가. 자, 이거를 여러분들 어느 쪽이 맞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경제위기가 터지지 않은 한은 왼쪽 상승이 조금 확률이 높다. 얼마나 뛸지 이거는 양극화에 달렸어요. 미국 깜짝 놀라네요. 지금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 자,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표면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미국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적도 아군도 없는 무한 경쟁 국가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